여러분, 디스크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수술을 왜 하느냐, 수술해서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오래 고생한 사람이 많다, 스트레칭 이런 것만으로 충분하다 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휴대폰도 꺼내다가 손에 힘이 풀려서 액정을 깬 게 벌써 몇 개인데 어떻게 수술을 안 하고 버티느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유튜브 세상, 심지어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중에 팩트는 무엇이고 잘못된 낭설은 무엇인지 오늘도 저희 병원에 마침 전문가분이 계셔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안녕하세요. 이제 흔히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네네네. 그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네.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네네. 지금 막 인터넷 세상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중에 팩트는 무엇이고 낭설은 무엇인지 여쭤보기 위해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드릴 얘기가 많으니 일단 앉아서 얘기 나눠보시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강력한 질문을 맨 처음에 드릴 건데요. 디스크는 수술 절대 하지 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대답은 틀리다입니다. 경추 디스크 환자의 한 80에서 90% 환자가 대부분 이제 보존적 치료해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10%에서 20% 환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로 심한 디스크는 보통 신경이 압박되고 크기가 되게 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이제 지나게 되면은 통증이 이제 더 심해지거나 마비나 감각 저하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마비가 더 심해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심한 이제 외상이나 교통사고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이나 경추 종양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면 수술 후에 마비가 생기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될 확률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마비가 생기고 난 뒤에 수술을 늦게 하면 네. 후유증이 더 커지나요? 보통은 마비가 생긴 기간이 짧을수록 회복이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생기고 3개월 이내 정도의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비가 생긴 지 6개월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런 마비가 회복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유튜브에 보면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는 사진이나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는데 약물 치료만으로 나았다. 딴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디스크 안 심하다고 하는데 역시 그 병원은 상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MRI는 별로 안 심한데 수술을 권유받은 사람은 이게 정말 병원의 상술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게 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제 대답은 환자마다 다르다입니다. 경추가 만약에 이제 신경이 나가는 추간권 같이 굉장히 좁은 부분에서는 디스크가 정말 조금만 터져도 마비도 생길 수 있고 통증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디스크가 심하지 않아도 수술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넓은 가운데 척추관 쪽으로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증상이 디스크 크기에 비해서 경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해서 디스크의 단순히 이제 크거나 작다 이런 것보다도 디스크가 터진 위치하고 신경을 압박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증상이 어떤 사람은 통증은 있는데 엄청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아프진 않은데 한 번씩 되게 저리고 정말 근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건가요? 통증하고 마비 중에. 근력이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에서 통증은 디스크 주변에 염증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근육의 마비는 신경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염증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고, 마비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신경의 압박이 해결되지가 않아서 이제 근력이 떨어지는 걸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마비가 생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증상이고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이 아픈 사람보다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딱 집었는데 한 번씩 떨어져가지고 놓치고 이런 게 안 아파도 더 진행된 상태라서 오히려 더 문제란.
속한가요? 식사할 때 숟가락 떨어뜨리는 거는 단순한 근력 저하라고 보기보다는 미세 운동의 장애입니다. 미세 운동의 장애는 기능 장애의 일부분이라서 척수가 눌러서 척수증이 생기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단순히 팔에 이제 마비가 생기는 것보다 더 심한 증상이라서 바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숟가락 떨어뜨리는 건 진짜 큰 문제네요. 맞습니다. 숟가락을 보통 이제 손가락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서 저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거는 단순히 이제 근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운동의 조화가 결여된 거고 그로 인해서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근력 저하보다 더 병이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기준 잡으면 될까요? 통증이 발생한 지 한 달 이내이고 근력이나 감각의 저하가 없고 통증이 심한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하면서 이제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개월 기다려서 통증이 호전이 된다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려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2, 3개월 기다려 보이는 동안 통증이 악화된다거나 감각이나 근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기다려보지 말고 빨리 MRI나 이런 근전도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 근력도 저하되고 젓가락질이나 이런 글씨 쓰기가 어설퍼진다든지 이런 기능장애까지 온다 그러면 기능 저하의 원인이 척추 디스크일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도 있어서 일단은 근전도 검사를 해서 다른 원인을 이제 찾아봐야 되고 경추 디스크가 기능 저하의 원인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기능 저하가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초 신경 질환 중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손에 통증이 있고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전도로 그러한 질환들을 감별해야 되고 경추 디스크가 원인이라고 나오면 가급적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목 디스크 수술이 뭔지 궁금해하거든요. 디스크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추 디스크 수술은 크게 이제 앞으로 하는 전방 감압술과 후방 감압술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만약에 후방 감압술에 용이한 측면으로 이제 튀어나온 경우에는 경추의 뒤로 들어가서 신경 나오는 구멍을 그 뼈를 갈아내줘서 그 구멍이 넓게 해주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가운데로 많이 터져서 척수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방 감압술을 택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도와 경동맥 사이로 들어가서 그 디스크를 다 파내서 제거하고 그 디스크 대신에 디스크 공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뭐 인공 디스크나 동종 이식변을 넣고서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인공 디스크를 하면 뭐 목도 많이 이렇게 돌리지도 못하고 되게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공 디스크를 넣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아주 심하게 다친다.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있거든요. 이거는 팩트인가요, 아닌가요? 거짓입니다. 인공 디스크는 이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고 하는데 케이지나 동종뼈를 넣어서 이식을 하는 전방 유압술보다 운동 범위 면에서는 약간 장점이 있지만 수술 후 통증 완화나 신경 기능 회복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이제 젊은 환자 그리고 경제 활동이 왕성하고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환자에서 많이 하게 되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해도 그 디스크가 쉽게 빠지거나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은 뼈에 이제 붙어버리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강한 충격을 예를 들어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큰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정말 복싱 시합에 나갈 게 아니면 일상적인 운동, 뭐 조기 축구에 가고 농구하고 헤딩하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축구 헤딩까지도. 여러분, 인공 디스크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제 수술이 필요한 분은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디스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수술 맹신론이 옳다, 수술 불신론이 옳은 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추 디스크는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통증이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이 환자분이 이제 경증이나 이제 중간 정도의 디스크 소견이라 그러면 약물 치료나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약물 치료나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게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고 이제 수술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단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 사람의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AI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보다 병원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저희 척추센터 박종혁 과장님 모시고 디스크 수술이냐 아니냐를 두고 오늘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팩트 체크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수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수술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찾아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유튜브와 인터넷 공간에 있는 의학에 관한 모든 잘못된 정보가 사라질 때까지 그런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팩트체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